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세포는 설탕물에 절여져 서서히 썩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뭘 드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방금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멍하니 서 계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 일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두시면 여러분의 기억은 계속 사라질 것입니다. 1년 후, 5년 후에는 더 심해집니다. 결국에는 내 집 비밀번호조차 잊어버리고 사랑하는 자식의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비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시면 되돌릴 수 있습니다. 25년간 수천 명의 치매 환자를 진료하며 제가 찾은 답은 단 하나였습니다. 비싼 뇌 영양제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가는 이것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흐릿해진 기억력과 둔해진 머리를 20대처럼 쌩쌩하게 되살리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내일 아침이면 여러분의 뇌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뇌 건강 주치의 DJ 추박사입니다. 오랜 시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90세가 넘어서도 총명함을 유지하시는데, 왜 어떤 분들은 60대 초반부터 가족의 이름조차 떠올리는 것을 힘들어하실까? 그 답을 찾았습니다. 먼저 한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시는 68살 박순자님입니다. 박순자님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사심 평범한 주부셨습니다. 술은 입에도 안 대셨고 담배는 피워본 적도 없으십니다. 오직 갓 지은 하얀 쌀밥에 뜨끈한 찌개 한 그릇을 먹는 게 유일한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트에서 며느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못 알아보셨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며느리를 말입니다. 박순자님은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며느리를 못 알아볼 수가 있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죄책감이 밀려왔고 며느리 얼굴을 볼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덜컥 겁이 나셨습니다. 이제 나도 치매 환자가 되는 건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요양원에 갇혀서 죽는 건가? 할머니는 그날 이후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지셨습니다. 혹시 또 누굴 못 알아보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외출도 끊으셨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울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단 2달. 하루에 3번 제가 알려드린 식사법을 실천하신 것뿐입니다. 2달 후 박순자님은 손자의 생일 선물 목록 7가지를 한 번에 외우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를 망가뜨리는 주범은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학계에서는 치매를 제3의 당뇨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밥빵 국수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이 치솟습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낮추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 인슐린이 지쳐서 파업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뇌세포는 영양분을 받아먹지 못하고 굶어 죽게 됩니다. 피 속의 설탕물은 넘쳐나는데 정작 뇌는 아사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5가지 죽음의 음식을 끊고 대체하는 방법만 배우시면 됩니다. 박순자님도 이 방법으로 뇌를 되살리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 하얀 가루의 저주 밀가루 끊기입니다. 여러분 점심에 칼국수나 짜장면 드시고 나면 이상하게 졸음이 쏟아지지 않으십니까? 그게 바로 뇌가 기절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4살 정동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은퇴 후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면 요리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점심엔 칼국수, 저녁엔 라면, 출출하면 소면을 삶아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계산이 안 되기 시작하셨습니다. 거스름돈을 잘못 거슬러 주는 일이 빈번해졌고 단골 손님의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하셨습니다. 문제는 면이었습니다. 밀가루는 쌀보다 입자가 고와서 소화 흡수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먹자마자 혈당을 수직 상승시킵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뇌혈관이 좁아지고 뇌세포가 파괴됩니다. 정동수님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밀가루를 끊으셨습니다. 대신 통밀빵이나 메밀면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밀가루 음식을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삶은 달걀 2개를 먼저 드셨습니다. 정동수님은 이 방법을 2주 동안 꾸준히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점심 먹고 나면 쏟아지던 졸음이 사라졌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니 계산 실수도 없어졌습니다. 국수 하나 바꿨는데 머리가 10년은 젊어진 것 같습니다.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제 곡물 섭취량이 많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28%나 빨랐습니다. 밀가루만 줄여도 뇌는 다시 숨을 쉽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다음은 더 치명적입니다. 뇌를 썩게 만드는 달콤한 독약. 사위 액상과당입니다. 믹스커피와 과일 주스가 바로 그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살 최영자님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식사 후에 달달한 믹스커피 2잔을 마시는 게 평생의 낙이셨습니다. 피곤할 때는 바카스 같은 자양강장제도 즐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텔레비전 드라마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방금 주인공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자꾸 남편에게 되물으셨습니다. 남편분이 짜증을 내자 서러워서 우신 적도 많았습니다. 원인은 믹스커피였습니다. 액체로 마시는 설탕은 씹어 먹는 음식보다 흡수가 월등히 빠릅니다. 간과 뇌에 직격탄을 날립니다. 특히 액상과당은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를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저는 최영자님께 믹스커피 대신 물이나 연한 아메리카노를 드시라고 처방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맛으로 먹냐며 화를 내셨지만 딱 일주일만 참아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영자님은 2주일 동안 믹스커피를 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드라마 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 끼어있던 안개가 거친 것처럼 개운해지셨습니다. 이제 믹스커피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파요. 최영자님이 웃으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 결과에 따르면 당분이 든 음료를 매일 마시는 사람은 치매 위험이 31%나 높았습니다. 여러분의 믹스커피 한 잔. 그 달콤함과 맞바꾸기엔 여러분의 뇌가 너무 소중합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건강식품인 줄 알고 드셨다가 뇌를 망치는 경우입니다. 3위 과일의 배신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0살 오명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건강을 끔찍이 챙기시는 분이셨습니다. 밥 먹고 나면 꼭 사과배 포도 같은 과일을 한 4접시 깎아 드셨습니다. 과일은 비타민이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결과 지방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초기 치매 증상인 경도인지 장애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술도 안 드시는 분이 왜 지방간과 치매가 왔을까요? 범인은 과일 속의 가당이었습니다. 과일의 당분은 바로 에너지로 쓰이지 않고 간의 지방으로 쌓이거나 뇌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식후에 드시는 과일은 최악입니다. 이미 밥으로 혈당이 꽉 찼는데 거기에 과일이라는 설탕 폭탄을 던지는 꼴입니다. 오명수님은 제 조언에 따라 과일을 확 줄이셨습니다. 식후가 아니라 식사하기 30분 전에 드셨고 달지 않은 토마토나 베리 종류로 바꾸셨습니다. 양도 주먹 반 개 크기로 제한하셨습니다. 3주 후 결과가 어땠을까요? 인지 기능 검사 점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방간 수치도 뚝 떨어졌습니다. 과일도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십시오. 드신다면 껍질째 조금만 드셔야 합니다. 다음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효과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혹시 밥상에 앉자마자 밥 뚜껑부터 열고 밥 한 숟가락 듬뿍 떠서 드시지는 않으십니까? 이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망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사시는 79살 김도연 어르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성격이 급하셔서 식사 시간에 10분도 안 걸리셨습니다. 밥을 국에 말아서 후루룩 드시는 게 습관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길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버스를 타는 일이 생겼습니다. 뇌 혈관의 혈당 공격을 버티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김도연 어르신께 식사 순서를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앞 글자를 따서 체단탄 법칙입니다. 식탁에 앉으시면 무조건 나물이나 쌈 채소부터 드십시오. 그 다음 고기나 생선, 두부 같은 반찬을 드십시오. 밥은 맨 마지막에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채소의 섬유질이 위장해서 그물을 칩니다.
나중에 들어오는 밥의 소화 속도를 늦춰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합니다. 김도연 어르신은 처음엔 답답해 하셨지만 일주일 동안 이 순서를 지키셨습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식사 후에 정신이 멍해지는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길눈이 다시 밝아져서 혼자서도 읍내까지 잘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연구에서도 채소를 먼저 먹은 그룹이 밥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73%나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순서만 바꿨는데 뇌를 지킨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밥은 맨 뒤로 미루십시오. 마지막 1위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뇌 전체를 대청소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1일 12시간 공복 유지하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식습관을 다 지키셔도 쉴 새 없이 드시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뇌도 청소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83살 윤정자 할머니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텔레비전을 보며 떡이나 고구마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억력이 급격히 나빠져서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려 불을 낼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이 걱정되어 CCTV를 달아놓을 정도였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끝난 건가요?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저녁 7시 이후로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공복 상태가 12시간이 넘어가면 오토파지라는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청소부입니다. 낡고 병든 세포를 뜯어먹어서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뇌 속에 쌓인 치매 유발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쓰레기도 이때 청소가 됩니다. 그런데 야식을 드시면 이 청소부가 일을 안 합니다. 쓰레기가 뇌에 계속 쌓이는 겁니다. 윤정자 할머니는 저녁 7시에 숟가락을 놓으시고 다음날 아침 7시까지 물만 드셨습니다. 처음 3일은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기억력이 돌아왔습니다. 가스밸브 잠그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약 챙겨 먹는 시간도 정확하게 지키셨습니다. 박사님, 머릿속이 씻은 듯이 개운해요.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하신 말씀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팀도 간헐적 단식이 뇌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다음날 아침까지 딱 12시간. 여러분의 위장을 비워주십시오. 그것이 뇌를 청소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식사법도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무조건 굶지 마십시오. 단식한다고 식사량을 너무 줄이면 뇌에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오히려 치매가 빨리 옵니다. 먹는 시간만 제한하고 드실 때는 영양가 있는 반찬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둘째,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우리 뇌의 75%는 물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뇌가 쪼그라듭니다. 특히 공복 시간에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주면 노폐물 배출이 훨씬 빨라집니다. 셋째,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먹고 싶은 거 참느라 스트레스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가끔은 드시고 싶은 것도 드시되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정희 할머니는 처음에 너무 엄격하게 하시다가 오히려 기운이 없고 어지러움을 느끼셨습니다. 제가 물을 많이 드시고 식사량은 줄이지 말라고 조언해드린 후부터는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습관을 들이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변화의 타임라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일 후 속이 편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집니다. 일주일 후 식곤증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2주 후 깜빡하는 건망증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3주 후 가족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어머니, 요즘 혈색이 좋아지셨어요. 할아버지, 말씀하시는 게 총명해지셨네요. 그 말을 들으실 때 여러분은 알게 되실 겁니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내 인생을 바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영상 초반에 소개해드린 박순자님 기억하십니까? 며느리를 못 알아보고 두려움에 떠셨던 그분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박순자님은 제가 알려드린 5단계 식사법을 3달 동안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의 생일을 모두 기억하고 요리 레시피도 보지 않고 척척 만들어내십니다. 며느리가 제게 찾아와서 울면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박사님 어머니가 예전보다 더 똑똑해지셨어요. 우리 가족의 행복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자님은 이제 경로당 친구분들에게 식사법을 전파하는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자신감이 돌아왔고 삶의 활력이 넘치십니다.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보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뇌는 90세에도 변합니다. 좋은 음식을 넣어주고 나쁜 음식을 끊으면 뇌는 반드시 보답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밀가루 끊기 액상과당 피하기 과일 줄기 채소 먼저 먹기 12시간 공복 유지하기. 돈이 들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3주 후 여러분의 뇌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저 DJ 추박사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밥심으로 산다고 밥만 드시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것이 친구분의 생명을 구하는 길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전문적이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뇌 건강 주치의 DJ 추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